혹시 지금 기형아 검사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이런저런 글들을 찾아보면서 밤새 마음 졸이고 계셨나요? 소중한 아기를 기다리는 기쁜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여러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8살 그리고 이제 19개월 된 예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첫째 아이 때도 그랬고 둘째 아이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밤잠을 설치는 날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둘째 때는 나이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 여러 검사를 권고받았었는데요. 인터넷에 정보는 넘쳐나는데 선별 검사는 뭐고 니프티 검사는 뭔지 양수 검사는 꼭 필요한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 2차 기형아 검사는 기본이라 다들 받으시는 만큼 그 기본 검사 과정은 물론 혹시라도 고위험 결과를 들었을 때 어떤 검사들을 추가로 고민하게 되는지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검사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할지 그 과정에 대한 그림을 명확하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기형아 검사라는 말부터가 우리를 너무 무섭게 만들잖아요. 마치 우리 아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단정하는 느낌이 드니까요. 하지만 이 검사의 진짜 의미를 알면 조금은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기형아 종류가 여러 가지 많지만 크게는 초음파 같은 걸로 진단이 되는 그런 구조적인 이상과 염색체 이상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임신 기간에 받는 대부분의 기형아 검사는 모든 종류의 기형을 다 찾아내는 검사가 아니고 다운 증후군, 에드워드 증후군, 핫타우 증후군 같은 몇 가지 염색체 이상이 있을 확률이 높은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선별 검사와 확진 검사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1, 2차 기형아 검사는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 없다를 확정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럴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선별 검사인데요. 그래서 저위험군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보통 정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건 아이가 정상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반대로 고위험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아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확률이 높게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본격적인 정밀 검사를 받아볼지 말지 결정하는 단계인 거죠. 자, 그럼 1, 2차 검사에서 고위험군 결과를 받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때부터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니프티 검사나 양수 검사 같은 정밀 검사예요. 특히 양수 검사는 배의 바늘을 통해서 양수 속 아기 세포를 직접 확인하는 거라서 맞다 아니다를 거의 100%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확진 검사죠. 하지만 엄마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과정이잖아요. 감염이나 양수 파열 같은 위험이 아주 드물게 정말 1% 미만으로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0%가 아니기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에요. 만약 이 위험을 감수하고 검사했는데 아기가 건강하다면 그건 정말 다행이지만 마음 한편이 속상하고 아기에게 미안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1, 2차 검사에서 고위험군이 나왔는데 바로 양수 검사로 가기엔 무섭고 부담스러울 때 이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중간 다리가 바로 니프티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임신 주차별로 우리가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많이 하시는 대표적인 검사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산모가 기본적으로 받는 통합 선별 검사입니다. 보통 1, 2차로 나뉘게 되고요. 임신 11주에서 14주 사이에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게 됩니다. 초음파로 아기 목덜 및 투명대 길이를 재고 혈액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서 보통은 수만 원 내외이고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건소에서 쿠폰을 받아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신 15주에서 22주 사이에 받게 되는 2차 기형아 검사는 보통 쿼드 검사라고도 하는데요. 혈액 검사만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나온 4가지 수치를 1차 검사 결과와 통합해서 최종 위험도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사 역시 보험 적용이 되어서 수만 원 내외입니다. 두 번째는 니프티 검사입니다. 니프티 검사는 임신 10주차부터 가능한데요. 산모의 팔에서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진행됩니다. 산모의 혈액에는 태반에서 나온 태아의 DNA 조각이 아주 소량 섞여 있는데 이 DNA를 분석해서 아기의 특정 염색체 이상 위험도를 확인하는 매우
매우 정교한 선별 검사입니다. 따라서 저위험군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아기가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서 산모님께 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양수검사처럼 아기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확진 검사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하고, 비용도 병원마다 다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보통 50에서 70만 원대로 부담이 좀 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선별검사에서 고위험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확진검사인 양수검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양수검사는 양수의 양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임신 15주에서 20주 사이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초음파로 아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소량의 양수를 채취하는데, 이 양수 안에는 태아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세포의 염색체를 직접 분석해서 이상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원리입니다. 이 역시 비급여 항목이라 병원에 따라 70만원에서 120만원 이상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여기에 미세결실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하면 비용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선배 엄마로서 정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고위험이라는 글자에 절대 미리부터 절망하지 마세요. 1, 2차 기형아 선별검사에서 고위험 결과가 나왔다고 해도 실제 아이에게 해당 질환이 있을 확률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고위험군 결과를 받은 산모 중에 실제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는 경우는 약 2%에서 3%에 불과한데요. 즉 고위험군 산모 100명 중 97명, 98명은 정상아를 출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숫자에 너무 얽매여서 소중한 임신 기간을 눈물로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우리 아기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조금은 길이 보이시나요? 오늘 알아본 여러 검사들은 결국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며 부모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가늠해보는 시간이죠. 이처럼 아이의 건강을 살피는 것과 더불어서 부모가 현실적인 걱정 없이 오롯이 아이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할 텐데요. 이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태아보험입니다. 태어난 직후 마주할 수 있는 여러 건강 문제, 예를 들면 인큐베이터 이용이나 선천적인 질환으로 인한 입원, 수술 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의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고 우리 가족에게 가장 최선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